네, 오늘 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국내 최고의 기업 공시 분석가, 바로 변영인 대표님만의 진가를 확인할 시간, 바로 공시를 알면 주가가 보인다, 수상한 공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돈의 맛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정보, 바로 기업 공시인데요. 오늘 수상한 공시, 먼저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바로 종근당입니다. 이 종근당은 2013년도 지주회사와 이 의약품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신설회사, 바로 이 종근당으로 인적 분할해서 유가증권 시장에 재상장된 기업입니다. 신약과 그리고 계량신약, 그리고 복제약이라고 불리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개발 능력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연간 매출액 대비 10% 이상의 이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표적 항암제와 그리고 자기 면역 질환 치료제 등 이런 신약 개발 등의 임상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매출 현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종근당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3,03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 20.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239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904억 원을 기록하면서 각각 66.2% 그리고 70.7% 증가세를 기록을 했고요. 역시나 이 종근당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창립 이후에 최대 실적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는데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요, 2015년도 5,935억 원에서 5년 만에 2배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최대 규모인 2017년보다요 50% 이상이 신장을 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기록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체 개발 의약품과 도입 신약까지도 이제 모두 선전해준 덕분에 이런 좋은 흑자 전환 그리고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근당이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증이 그 고위험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개발 물질 임상 3상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좀 알려졌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좀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작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에 따라서 네. 작년 하반기부터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어떤 이 파이프라인이죠. 그렇죠. 덱사메타손 관련주가 있었고, 네. 이 나파모스타트죠. 지금 맞습니다. 종근당의 경우에는 이 나파모스타트라는 성분으로 네. 나파벨탄이라는 이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파벨타인. 지금 각각의 이 치료제 부분에서 지시녹십자, 그다음에 셀트리온, 종근당 등의 이 다수의 제약회사들이 네. 각기의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글로벌 또는 국내 임상을 좀 진행 중에 있는데, 네. 근데 좀 고무적인 거는 이 작년 겨울 정도에 우리가 네. 좀 국내에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어떤 이 제약사에서 치료제가 좀 시판될 것이다 라는 좀 예측이 있었고, 그랬죠. 증시에 어떤 매기가 유입된 효과가 좀 컸어요. 그런데 네. 막상 뚜껑을 좀 열어보니까 이 셀트리온 외에는 이렇다 할 어떤 이 임상적인 어떤 유의성을 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실망스러운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녹십자의 경우에도 네. 우리가 예상했던 넘버 2 또는 넘버 1이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녹십자 역시 임상에서 어떤 이 효용성 연장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네. 보여줬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잠깐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인데요. 네. 자, 제목은 나파벨탄주의 임상 3상의 승인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19 폐렴으로 진단받아서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네. 나파벨탄주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좀 평가하기 위해서 제3상의 임상시험 계획을 했고, 네. 이를 이제 식약처에서 승인한 겁니다. 그렇죠. 자, 적응증은 코로나19 치료제죠. 네. 자, 신청인은 2021년도 3월 8일에 신청했는데 4월 15일에 이 승인이 됐고 16일에 공시가 된 내용이네요. 네. 지금 임상 승인 기간은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확인되고 있고, 네. 임상 시험 기간은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다국과 그리고 다 기관에서 하겠다. 지금 코로나19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군 그리고 대조군을 통해서 비교하고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네. 비교해서 좀 평가를 하겠다라는 이제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임상 1상, 2상 그리고 3상에서 이 유효성이 평가가 입증이 된다면 네. 시판 허가라는 최종의 어떤 단계를 좀 코앞에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종근당의 경우에는
임상 이상에서의 충분한 효과가 좀 있었다라는 것들이 좀 리포트화 되고 나서 네. 국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잠깐 이 공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인데 네. 나파 벨탄주의 조건부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이게 뭐였냐면 3월 8일에 네. 이 조건부로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네. 나파벨탄주의 어떤 이 치료제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제 식약처에 이 신청을 했는데 네. 일단 승인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군요. 권고 사항이 있었죠. 식약처는 제출된 이상 결과에 따라서 네. 내부 심사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안전성, 그다음에 효과성 검증 자문단과의 회의 결과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3상 임상 결과를 추가적으로 좀 제출해라. 이게 뭐냐면 네. 임상 이상에서의 충분한 어떤 효과가 러시아에서 어떤 실험했던 데이터가 있었고 국내에서도 일부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네. 자, 유효성에서 일단 이 효력이 좀 있었다. 효과가 좀 있었다라는 것들을 네. 통해서 리포터에서 우리 일단 시판허가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했는데 네. 지금 검증 자문단과 이 식약처가 논의한 끝에 네. 일단 임상 3상을 한 번 더 해봐라. 임상 3상을 통해서 추가로 이 결과치를 제출하면 생각해보겠다라는 걸로 해서 네. 자진 취하를 한 겁니다. 신청한 조건부 허가를 자진 취하하고 바로 네. 3상 시험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자진 취하하는 거에 따른 이유도 있었던 거네요, 명확하게. 그렇죠. 어쨌든 지금 현재 국내에는 이 중증의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임상 3상 승인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코로나19 치료제로 공급되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큰 역사를 좀 이룩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종근당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향후의 어떤 전망, 뭐 주가 흐름 이런 부분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일봉상의 주가를 보더라도 좀 네.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인데 네. 지금 종근당의 파이프라인 자체가 네. 지금 이 코로나19 테마에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테마의 섹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영향을 받아서 대세적 조정기에 좀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같이 아까 우리 들어가 있군요. 앵커님께서 네. 서두에 우리가 실적 이야기했죠. 그랬죠. 뭐 사상 최대 매출액 1조 3,030억 그리고 맞아요. 영업이익이 1,239억, 당기순이익 904억인데 네. 뭐 영업이익은 66% 상승했고 당기순이익이 70.7%.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어마어마해요. 최대 네. 아주 호실적을 좀 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지금 퇴보하고 있는데 음. 일봉 주가 잠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시판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반영됐던 네. 자 9만 원대가 일봉상 저점의 영역이었는데 네. 중간에 어떤 영역이었던 20만 원 돌파하고 난 이후에 조정 구간이 있었지만 다시 최고가였던 27만 원까지 돌파하면서 종근당의 이 나파벨탄의 이 시판허가 기대감이 좀 반영된 그런 주가 흐름이 좀 있었고 이후에 네. 이렇다 할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 또는 시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세적 조정에 같이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네. 일봉상에 탄탄하게 형성돼 있는 15만 5천 원대를 좀 이탈한 구간에서 좀 횡보하다가 네. 자 2차 탄탄하게 좀 형성돼 있는 지지대는 13만 원입니다. 네. 13만 원 상단에는 좀 유치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제가 박스권으로 이제 표시를 좀 해놨는데 네. 13만 원에서 15만 5천 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구간으로 봐도 괜찮다. 실적은 이미 사상 최대고 1분기 실적도 네.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근당의 경우에는 이 나파벨탄의 네. 3상 유효성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신고가 영역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임상 실패란 단기 악재라면 네. 지금 13만 원대를 좀 이 하회하는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저는 그 구간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강조드렸던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올랐지만 실적은 또 좋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 코로나19 치료제 이외에 파이프라인 또 없느냐 그런 건 그렇지 아닙니다. 않죠. 네. 자 항암제도 있고 이 회사는 이 자가 면역 치료죠. 맞아요. 면역 치료제라는 이 파이프라인이 우수하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이 코로나19 치료제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네. 한 가지 예에 불과한 불과하다는 거죠. 네. 자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자 매수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종근당 13만 원에서 15만 5천 원은 네. 1차 매수 유효 구간인데 비중은 한 15% 미만까지는 괜찮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고 네.
지금 추세는 15만 5천 원을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저는 요 구간까지는 충분하게 좀 도달 가능한 영역이다. 자, 요 구간을 표시한 거는요. 네. 코로나19 치료제의 이 시판 허가 또는 3상의 유의성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다면 네. 주가가 바닥 찍고 다시 탄력받아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수상항공시 첫 번째 종목 종근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시나 지금 현재 임상 3상을 계획에 두고 있지만 만약에 임상 실패할 경우 좀 더 하회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상 최대치 실적을 냈다는 점, 이런 두 가지 점만 보더라도요. 앞으로 어쨌든 분할 매수해 가시는 전략 15% 비중 미만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타점은 13만 원대에서 15만 5천 원대 구간 1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에 담아두셨다가 실적 추이와 함께 그리고 임상 3상 결과와 함께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두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볼 텐데 두 번째 기업은 바이오 솔루션입니다. 이 바이오 솔루션은 200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이 세포 치료제 개발 업체로 2018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기술 특례 상장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줄기세포 응용 기술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고 어떤 세포 기반의 의약품 그리고 조직공학을 그 인체에 조직공학 유래, 인체 줄기세포 물질, 바로 그리고 펩타이드와 인체 조직 모델 분야의 사업까지도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이 주요 파이프라인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관절 치료제, 그리고 피부 치료제죠. 그리고 또 동물 시험 대체로 해가지고요, 인체 조직 모델. 또 대체 시험 서비스, 뭐 여러 가지 뭐 동물로 실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빚어졌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체하는 그런 사업도 함께 영위 중이고요. 화장품 원료인 스템수와 그리고 엑소좀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2020년도 연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요, 매출 75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액은 33억 원, 순손실액은 1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는 매출 같은 경우에는 14.6%, 영업 손실은 77.3%, 순손실 같은 경우에는 163%가 감소를 하는 그런 기록을 냈는데 대표님, 네. 이 바이오 솔루션이요, 이 최근에 대규모 자금 조달을 진행을 했어요. 네. 공시부터 빠르게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공시 지난주 살펴보시죠.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오늘 공시는 조금 우리가 한번 짚어볼 어떤 대목들이 좀 있는데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회사 바이오 솔루션이 1회차 무기명식 이건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을 했는데요. 네. 발행 금액은 800억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사채를 아무렇게나 발행하는 거냐, 기업이 뭐 1000억이 됐든 뭐 1조가 됐든 발행할 수 있는 거냐? 아닐 것 아닙니다. 같아요. 자, 여기 네. 나와 있죠. 네. 전에는 이 공식 양식에 정관상의 자료 발행 한도가 이제 표기가 안 됐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정관에서의 어떤 정하는 상법 요건을 좀 강화했던 이 공시문안의 변경 때문에 네. 여기 이제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바이오 솔루션요, 네.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규모가 200억이죠. 네. 회사는 200억. 정관상 200억만 발행할 수 있는데 음. 얼마를 지금 발행하죠? 800억. 800억입니다. 네. 전 처음에 80억을 좀 잘못한 건가 그러게요. 그렇게 좀 오인을 했는데, 금액이 상당해요. 자, 좀 이게 좀 아이러니한 공시의 효과도 좀 있거든요. 네. 일단 200억이 발행 한도인데 800억 한도를 뛰어넘는 발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지 앵커님 보시기에 않아요? 어떻게- 원래 그럼 없을 어떻게 것 되죠? 같은데.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정관을 바꿔야겠죠. 정관을 네. 800억만큼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한도를 1000억이다 네. 또는 2000억이다라고 한도 증액을 위해서 음. 주주총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했지만 정관상의 자녀 발행 한도를 늘리고 나서 네. 다시 정정 공시를 할 거예요. 잠깐 내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회사는 800억 모집을 하는데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이 모두 3%입니다. 3%. 최근에 우리가 좀 네. 아이러니했던 부분이 무이자 발행이 좀 맞아요. 많았죠. 맞아요. 그런데 3%라는 시중의 어떤 금리 이자가 금리 있어요. 정도의 네. 어떤 속하는 3% 이자가 있는데 네. 만기일이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2026년 7월 16일을 만기로 해서 5년짜리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하게 된 건데 네. 지금 발행가액은 전환가액이 33,300원이죠. 30318 잠깐 메모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금액 언제부터 쓸 것인가? 네. 납입일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납입 예정일은 2021년도
자, 7월 16일입니다. 아니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지금 4월인데 네, 3개월이나 훨씬 지나는 맞아요. 이 시간에 납입을 하는데 왜 굳이 이거 미리 할까요? 그러니까요. 정관의 발행 한도도 위배되는데 왜 할까요? 좀 의아하죠. 음, 잠깐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추가로. 800억 원의 납입 대상자는 이인프라이빗 에쿼티 주식회사 그다음에 주식회사 IBK 캐피탈이 공동 업무 집행조합원으로 설립 예정인 신기술 사업 투자다. 그러니까 이인프라이빗 에쿼티와 네, IBK 캐피탈이 같이 출자해서 만드는 이 신기술 사업 투자 법인을 만들어서 네, 800억 원을 바로 이제 바이오 솔루션에 투자하게 되는 건데요. 네. 조달된 자금은 현재 영위하는 사업 확장을 위한 시설의 확충, 그리고 타법인 주식 인수 및 영업의 양수도에 활용될 예정이다. 힌트가 있죠. 그렇네요. 자, 시설도 사고요. 시설을 산다는 거는 공장을 좀 더 밀리겠다. 뭐 공장 부지를 살 수도 있고 네. 시설 투자, 기계 장치나 어떤 유형의 장치를 확충하겠다. 그리고 네. 타 회사를 인수하겠다. 그리고 영업의 양수도. 그러니까 지금 계획되고 있는 이 800억이라는 이 돈은요. 네. 시설에도 투자를 하지만 타법인 주식을 사겠다는 거죠. 그럼 과연 어떤 회사를 살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아서 제가 네. 좀 찾아봤는데 네. 홈페이지에 좀 자세한 내용들 좀 담아냈더라고요. 그래요? 잠깐 좀 들어가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회사가 바로 바이오 솔루션이죠. 네, 그렇죠. 자, 이거 좀 복잡하네요. 네, 이번에 어떤 회사를 좀 인수하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상당히 뭐 대규모의 자금 조달이기 때문에요. 이런 아이고. 부분들이 또 뭐 5년 동안 또 3%의 이자를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자금이 조달될 때는 이 기업이 어떤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를 할 것인가,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시고 앞으로의 어떤 성장 모멘텀 또 매출액이 증가할지의 여부도 잘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저희가 살펴볼게요. 잠깐 네. 좀 홈페이지 봤는데 네, 지금 코스닥 상장법인들의 이 경영진들이 좀 배워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네. 지금 홈페이지에 가면 최근 공시에 대해서 회사의 좀 입장, 코멘트가 이 보도자료 말고 좀 자세하게 좀 나와 있는데 네, 지금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IR 뉴스 코너를 가보면 IR 브리핑이라고 해서 회사 발행과 이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입장문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입장을 발표했네요.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와 납입일 간에 3개월 동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궁금했던 좀 자세하게 거예요. 나와 있죠. 네. 자, 바로 주총이죠. 제가 아까 어. 말씀드렸던 주주총회에서 네. 사채 발행 한도를 좀 늘리는 정관 변경을 우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전환사채 발행이 납입일이 아직 멀었음에도 네. 공시하게 된 이유는요. 사채 발행 결정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면 당일 공시 사유이기 때문에 네. 여기도 나와 있죠. 공시 규정상의 이사회 결의 시점에 어. 공시를 진행하도록 하는 이 규정 때문에 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조달되는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은 무엇인가요? 좀 보면요. 네. 이미 공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업을 인수하거나 어. 영업권에 대한 양수 절차 등에 대한 방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아직 비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개할 수 없다. 결정하는 시점에 반드시 또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진행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고요. 전환사채의 발행 가격은 33,310원인데 네. 이것도 지금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바이오 솔루션이 전환사채 800억에 대한 막대한 자금 조달하는데 네. 오히려 주가가 빠져요. 어. 대규모 사채 조달에 이 호재거든요. 네. 그런데 주가가 왜 빠질까요? 앵커님, 우리 한번 고민해 보시죠. 왜 빠질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오해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두 가지입니다. 네.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는 네. 800억인데 제로 소멸이겠지. 음. 80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빠져야지.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 800억이 조달이 된다는 건 이 네. 신기술 투자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3% 이제 어떻게 막대한 돈을 회사에 담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뭐냐면 네. 아직 납입까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주주총회라는 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네. 주총에서 승인이 되면 정관 변경을 통해서 사채의 발행 한도를 1,000억 정도로 좀 늘릴 거예요. 네. 그래야 800억을 하고 200억이라는 잔여 한도가 좀 남을 것이고요. 네.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후에 다시 전환사채의 어떤 일정 변경을 좀 할 텐데 네. 지금 사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주가보다 주가가 더 빠져야 아. 내년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만기가 5년까지이기 때문에 네. 충분한 시간적인 게 있지만
납입자 이상에서는 지금의 현재 주가보다는 좀 더 빠져주는 것이 납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먹을 거리가 더 많다. 먹거리가 더 이 많다. 관점에서 주가가 네. 좀 다소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지만 인위적으로 빼지는 않겠지만 네. 그런 요인도 조금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추측이 되는데 네. 지금 일봉상 지금 저점으로 보여지는 구간은 네. 19,800원입니다. 네. 그다음에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1차 지지 라인은요. 네. 26,600원, 26,000원 구간인데 네. 지금 26,000원 구간을 약간 상회에서 주가 좀 유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차 단기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 단기 매물벽은 한 29,000원, 네. 29,600원, 한 3만 원 보겠습니다. 3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자, 요 구간입니다. 네. 지금 바이오 솔루션은요. 26,000원에서 29,000원 영역까지는 네.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 물론 이 하회하는 이 영역대들은 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영역대를 내려오면 주가가 다시 갭을 좀 메꿔주는 그런 효과가 좀 있죠. 네. 자, 볼게요. 자, 둘, 셋. 자, 이게 뭐냐면 지지선이 크게 심하게 이탈될 수 있는 회사의 어떤 모멘텀의 손상이나 회사의 큰 이슈가 없다면 네. 26,000원에서 29,000원 영역은 계속 유지를 해준다. 일봉상 주가 흐름을 그렇게 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네. 26,000원에서 29,000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한 구간인데 네. 지금 저는 한 10% 미만 정도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주식 한번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네. 저는 중장기 종목으로도 바이오 솔루션 괜찮다고 봅니다. 80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네. 신기술 성장 특례 상장을 통한 이 회사가 앞으로 전개될 사업의 영역,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수할 타법인 주식의 어떤 이 부분들이 이 가시화 될 경우에 네. 모멘텀으로 좀 작용해서 주가는 단기간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37,000원에서 한 4만 원대까지는 네. 단기 시그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 예상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모멘텀을 우리가 한번 잘 눈여겨보고 네. 모아가는 전략으로 매수 계획 세워도 괜찮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두 번째 수상한 공시 종목 800억 원의 어떤 대규모 자금 조달을 이뤄냈는데 어쨌든 앞으로의 어떤 사업 모멘텀과 사업 영역 확대 그리고 뭐 신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보유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0% 미만의 분할 매수가 유효하고 타점으로는 26,000원에서 29,000원대 구간 분할 매수해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다 보면 현재 상승 시그널이 나오게 돼서 목표 주가까지 가게 된다 하면 한 37,000원에서 4만 원대는 여유롭게 돌파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세 번째 종목 이제 빠르게 짚어볼 텐데요. 바로 M2N 종목입니다. 이 M2N은요. 스틸 드럼 제조와 판매 그리고 각종 철강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런 영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1978년도에 설립이 돼서 1997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다소 긴 연혁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스틸 드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석유화학 제품을 포장하는 철강제 포장 용기이고요. 이제 많이들 아시는 드럼통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바로 석유화학류의 경기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점을 함께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최근에요. 이 신라젠이 다들 아시다시피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이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결과 이 M2N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 돈의 맛에서도 한번 다뤄드리기도 했던 그렇죠. 이슈예요. 맞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네.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공시 먼저 볼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신라젠 인수 보도에 관련해서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도자료나 어떤 기타 매체에서 회사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공시로 제출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네. 보도자료로 먼저 이제 제출하게 되면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런 관련된 사실 유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회 공시 요구 내용은 신라젠 인수 보도에 대해서 네. 사실이냐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좀 물어본 거고 네. 답변 시한은 6시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변을 했는데 네. 잠깐 보도록 하죠. 궁금하네요. 신라젠 인수 보도입니다. 본 공시는 2021년도 4월 16일에 네. 대한 답변이다. 4월 14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공문을 수령했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인수 검토 및 협의 진행 중에 있다. 그 결과는 인수 여부에 결정되겠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미 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그랬죠. 이 종목들 인수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사를 통해서 어떤 회사의 어떤 내부적인 큰 문제만 없다면 네. 거의 매가에 대한 큰 이슈가 없고 이견이 없다면 충분하게 딜이 좀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답변을 좀 드렸는데 네. 지금 이 내용들은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사실 유무에 대해서 회사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질의응답을 통해서 네. 요구를 한 건데 네. 역시나 뭐 답은 좀 원론적이었다라고 좀 해석이 되네요. 네, 좋습니다. 이 M2N 어쨌든 저희가 이 돈의 맛을 통해서도 좀 자세하게 뭐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점쳐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좀 원론적인 답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전해주셨고요. 저희 수상한 공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장이 마감됐습니다. 마감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